인식 전환. 유기농을 하겠다는 인식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농약과 비료에 의존해 오고 있는 이거에 대한 반성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과나 배에 있는 화상병,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극심한 식물병, 복숭아라든가 사과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탄저병을 중심으로 한 병해들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밭은 안정제주 수확을 그래도 작년에도 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세월이 한 30-40년 지나가지고 그게 기후위기의 결과였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이게 기후위기 때문인가라고 말을 한다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면은 있어요. 왜냐면 기후위기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쪽으로만 팔 거 아닙니까?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기후위기의 영향이라고만 보기에는, 왜냐면 화성병은 그전에도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늦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될 뿐이지. 네. 그거는 뭐 기후위기일 수도 있으니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기후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또 좀,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불안한 점이 뭐냐 하면은 주변에서 날아오는 농약 비산 문제입니다. 비산. 지금 전국적으로 드론 살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드론 살포는 개인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그 방제 자체가 돈이 많이 들고, 드론 조종 면허 없이는 내가 그냥 드론 기계 산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관으로 우리 밭에 농약 쳐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 방제단한테 관에서 연락이 갑니다. 농약값도 거의 안 받습니다. 일부만 받고. 그래 농민들은 좋죠. 오만 대든 막 드론으로 신청을 막 합니다. 드론은 항공방제잖아요. 항공방제 위험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뿌리니까. 그 관련되는 규정까지는 아니지만 매뉴얼이 나와 있거든요. 항공방제, 드론 방제를 할 때는 주변에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될 것들이 A, B, C, D 쭉 나옵니다. 그러나 드론 방제하는 데 가보시면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 방제 같은 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환경과 농업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죠. 농약을 이렇게 보조해주고 농약 살포를 계속 이렇게 장려하는 이런 정책들. 날아오는 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책임은 다 내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이 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산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무슨 좀 장치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한테가 사정하는 수밖에 없고, 공업용 살균제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과산화수소수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나오지만 별도리한 대책은 없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관에서 지원이라고 나온 게 원래 처음 하는 사업인데, 복숭아 병해충 방제 사업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탄저병 관련 약을 60만 원까지 사주겠다는 거야.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농약까지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어치 약을 사면 30만 원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당장 농약값이 너무 더 가니까 농약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라도 막 60만 원 해줘야 그래도 뭐 공무원들이 신경 쓰네 하는 위안 혹은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농약 사용을 더 부추기게 되죠. 복숭아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게 기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후위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개화기 때 냉해입니다. 그러면 벌도 날아다니지 못하고 꽃 암술이 다 얼어가지고 수정이 안 돼요. 아무리 벌이 갖다 붙어도. 이런 문제가 지금 2020년, 2022년, 23년 우리도 3번이나 지금 냉해를 겪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냉해가 계속 생긴다면은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도 내놔야 될 것이고, 농업 부분에 있어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기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수정률을 높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책이 뭐 올해도 보니까 방상펜이라고 있습니다. 방상이니까 예방하다 서리상자, 서리를 예방하는 선풍기, 팬을 밭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리가요, 똑같은 조건이어도 바람이 불면은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부는 새벽에 그 상태에서 서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살수법, 연소법, 방상펜을 이용한 바람법,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살수법이나 연소법은 아직 안 해요.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방상펜은 사업하기 좋은지 그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 사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신청하라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거 한다고 몇억 써본들, 몇십억 써본들, 몇몇 집은 효과를 보겠죠. 그러면 또 가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또 보도자료 내겠죠. 그럼 칭찬은 받겠지. 하지만 농민들은 누구 집에만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죠. 그리고 그럼 당신 돈 들이 가라 하면 농민들은 비용이 너무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방사선을 설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밭마다 입지가 다 다르잖아요. 네모난 밭도 있고 동그란 밭도 있고 또 산 기슭에 있는 밭도 있고 우리 밭처럼 평지에 있는 밭도 있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 이때까지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또 사업이 뭐냐면 세균병을 예방한다고 방풍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촘촘한 망을 이렇게 둘러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조금 덜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람을 좀 막아주면은 세균병이 보통 바람이 많이 하면 복숭아 잎이나 가지가 약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난데 박테리아가 침투를 해가 병을 일으키니까 바람이 불어도 방풍망을 해놔놓으면 상처가 덜 날 거다라는 이제 논리에서 그 방풍망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방풍망을 설치를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게나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게인지 없는 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 그의 기상이 좋아가지고 무슨 병이 없어서 없는 건지 아무런 토대도 없습니다. 무슨 보조사업을 나라 돈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요거 하면 진짜 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연구 결과에 하면 요렇게 설치를 하면 효과가 클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내놔야지 그거 보고 하는 사람도 효과가 있고 그 예산 사용의 목적도 부합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보면 그냥 뚝 해놔놓고 연구하는 방법은 농민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다가 지금 방풍망 사업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망이 또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또 갈아야 되고 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는 사업되고 허지부지 되고 이게 농업 보조 사업이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한젖병이니 뭐니 내놓지만은 저것도 몇 년 가겠노. 저러다가 2, 3년 지나면 또 공무원 바뀔 끼고 담당자 그러면 또 딴 사업도 들고 나올 끼고 뭐 그렇지 않겠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소득도 아니고 농가소득이잖아요. 우리는 경영체에 3명이 등록이 돼가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는 공동 경영주, 얘는 경영주 외 농업인. 근데 우리 지금 농민수당은 60만 원 받는데 나누기 3하면 1년에 20만 원 받는 겁니다. 직불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따지면은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공익적인 기능이나 의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실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수많은 농업 보조금, 농업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 뭐 전체 예산의 한 9%, 10%가 지금 농업 예산이라면서요. 지금 농업 부분에 그렇게 뭐 스마트 농업이니 뭐 기계 사는 돈 주고 해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그래 잘 살게 되었나? 그래 잘 살게 돼가지고 사업하지 않아도 농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 농사에 있는 사람이 과연 늘어났느냐 하면 아닐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10%나 9%, 10% 쓴다는데 그 돈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자는 거죠. 다시 뒤집어 놓고 생각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보조 사업을 확 줄이고 그 9%, 10%를 저는 이제 농민 수당이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농민 기본소득 형태 수당으로 주면은 만약에 우리 3명 합쳐가지고라도 농가로도 1년에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 준다고 봅시다.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 이거 용돈 주는 거 아니다. 소득 보전해 주는 것만도 아니고 당신 이거 주는데 당신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이다. 왜 대단하냐 하면은 이런 점에서 당신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닭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준다. 하지만 당신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이 뭐냐? 뭐 예를 들자면 쓰레기도 태우지 마라. PLS 규정 지키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지 마라. 농약 다 쓴 거 또랑이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뭐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놓고 당신 한 부에라도 위배하면은 당신의 공익적 기능은 이제 없기 때문에 몇 번에 진짜 이게 지키지는지 강제하는 게 드러나면 농민들은 힘없는 농민들이 지켜야지. 안 지킬 도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못 느끼더라도 내 돈 뺏어간다는데 예? 줬던 돈 뺏어간다는데 다음 내년부터는 안 나온다는데 지킵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도 막고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농사를 억수로 짓고 싶은데 체력이 약해.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체력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할 것이고 그 돈 들여가지고 고기도 잘 먹고 해가 나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됩니다. 농기계 부족한 사람은 그 돈 모아가 농기계 사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업자들도 보조 사업하는 공무원들 보고 상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도 어디든지 간에 싸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효과는 좋게. 인식 전환. 인식을 좀 바꾸고 이걸 진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을 하겠다는 인식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농약과 비료에 의존해 오고 있는 이거에 대한 반성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계속 그냥 농약 뿌리라 하면서 유기농 양성한다는 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 결국 이 반성을 토대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줄여나가는 어떤 장기적인 목적화해서 그런 용법 개발이 되고 작물에 대한 대처가 될 때 뭐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지금 너 전기값 많이 들면 이거 해주겠다. 뭐 농약값 많이 들면 해주겠다. 이걸로는 아무런 대책도 아니고